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인 경전철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맞죠? 예, 본 의원은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이 있는 지역에서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인 경전철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님께 한 번도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 승인이거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중앙정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야당 시장님이었던 오세훈 시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대한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의 시장님이십니다. 더 큰 책임감과 함께 경전철이 공약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장님은 그 책임에서 무한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시정 질문 중 시장님 답변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지난 5월 지방선거 때 시장님 발언입니다. 영상 시청 중엔 잠시 자리에서 앉아서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2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현재 이들 도시철도 사업이 얼만큼 진행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예타 그 KDI의 피맥에서 평가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면목선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공약도 했고요. 이쪽 강북 쪽의 교통소외 지역의 강북 횡단선을 비롯해서 면목선 또 남곡선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새로 개통한 신림선도 원래 BC 레이쇼가 한 8 이상이 됐던 건데 지금 예상했던 승객 수의 절반밖에 타질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켜보면서 과연 이걸 과거에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재정사업으로 바꿨는데 지금 방침대로 재정사업으로 과연 계속해서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큽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KDI의 실행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는요, 주요 평가 지표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인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KDI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가 약 1,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경에 지역 환경만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 시장님 주도의 재개발 추진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다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사업성을 제고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경전철이 점차 이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이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좀 후퇴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걸 후퇴라고 보시면 후퇴겠지만 하여튼 고민이 좀 깊습니다. 공약은 조기 착공으로 쓰셨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어제 오전 시정 질문 중에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의 경전철 관련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전철 4개 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지금 방침대로 재정사업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이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시장님 발언은 시장님이 불과 4개월 전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 배치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장님 공약을 보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경전철을 완성시켜 줄 거라 믿고 시장님께 투표한 해당 시민들에 대한 신뢰에 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어저께도 저 말씀을 드리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만은 안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좀 더 고민이 시작이 된 것이 그 선거운동 한참 와중에서 신림선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림선이 굉장히 초기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개통됐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 예상했던 이용 인원수가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한 40% 남짓 정도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지난 2,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당초 예상하고 굉장히 많이 빗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이신설 경전철 적자가 굉장히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이렇게 두 노선이 개통돼서 운행이 되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자 폭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커졌다는 게 이번 신림선 그 이용 인원수를 보면서 보다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아무리 적자가 돼도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주민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은 속이야 시원하시겠지만 사실 서울시의 재정 형편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시장으로서는 고민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사실 그 무책임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의 토로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왔는데 또 난곡선이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민주당 서울시장, 구청장은 뭘 한 건지 여러분 정말 폭탄스럽죠? 이번에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4년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님 발언이십니다. 시장님이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다시 서울시장에 취임을 하셨죠.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장 사업 신청을 한 게 2021년 5월입니다. 그때도 재정사업이었고요. 또 선정 발표한 작년 8월도 재정사업으로 그대로 선정이 발표됐습니다. 맞죠? 예. 시장님 올해 선거 공약도 보시겠지만 남곡 경전철 조기 착공이 있습니다. 예. 이때도 시장님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 모르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서 반려들지 않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성이 없다는 건 예측하고 시장님도 그동안 다시 들어와서 1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공약을 하신 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점은 시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임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전철 사업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시장님의 발언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 경전철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선거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측하시죠? 선거 때만 경전철 이용해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님도? 예. 이 공약은 오세훈 시장님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한 공약입니다. 이제 반드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준 불신과 좌절감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희망을
그래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도 한 거고 또 서울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로 앞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지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철 노선이 10여 년 전에 제가 시장일 때에 시동이 걸렸던 것이고요. 의지를 담아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물론 그때는 재정 사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민간 투자 사업의 형태로 구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후임 시장님 들어오셔서 초기에 이게 다 거의 뭐 백지화되다시피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이 교통사각지대에 경전철이 필요하구나 하는 상황 판단을 달리 하셔서 다시 이제 한두 개 노선을 더해가지고 발표를 하셨고 그 바람에 한 10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떨어진 숙제가 그동안에 12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경전철 노선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북 횡단선 굉장히 기대가 높은 노선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제 오늘 말씀이 되는 이 면목선, 난곡선 이런 노선들이 지금 이제 4개 노선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또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민이 좀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추진이 돼서 거의 동시에 완공이 될 형편인데 이게 동시에 완공이 돼가지고 우이신선설처럼 적자투성이의 노선이 돼서 서울시가 그 뒷감당을 해야 된다면 그때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장님 그 고민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난곡선의 그 역사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난곡선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 이명박 시장 시절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GRT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GRT를 할까 말까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하다가 GRT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3월 시장님께서 지하 경전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약 2년간 잠시 중단된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시작돼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여의치 않아 2019년 재정 사업으로 전환돼서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 맞죠, 시장님? 예. 시장님 2022년 6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보고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수백 개인데 그걸 중간 보고까지 다 직접 저한테 하지는 않고요. 특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실무진들은 보고를 받았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대외 보안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공유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또 그동안 많은 사정 변화도 있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임기호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듯이 시장님이 추진했던 신속통합 후보지가 선정된 곳이 해당 경전철 사업지인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님의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변경된 곳은 이러한 부분까지 잘 반영이 돼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잠시 남아서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지방선거 때 난곡 경전철 금천구청역 연장을 검토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연장 검토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노선이 윤곽을 드러낼 때 이제 비로소 거기에 추가로 그 금천 지역 연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게 그게 그 순서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예, 금천구청역 연장은 난곡 경전철이 선행되어야만 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난곡 경전철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여곡절 끝에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마지막 최종 관문에 와 있는 난곡선을 포함한 4개 노선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그리고 서울시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에 임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선 시정 질문의 내용과 같이 행정의 영속성이 없다면 서울시에서 계획서 방침서를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받더라도 시장과 행정수장들이 바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약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 부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을 시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장 확보하지 못했던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본래의 계획을 무겁게 받아들여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서남권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 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난곡 경전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만균 의원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